네, 안녕하세요. 빌리어네어입니다. 다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네요. 그동안은 딱히 암호화폐가 좀 빙하기였죠. 큰 움직임이나 방향성이 나와주진 않아서 영상을 마땅히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서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 최근에 소식이 나왔죠. 제가 단톡방에서는 계속 시황을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영상은 못 올리지만 단톡방에서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있어서 유튜브로 소식을 못 들으시는 분들은 단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레이스 스케일 ETF 결과가 단톡방에서 곧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결과가 어제 나왔죠. 어제 밤에 나왔어요. 비트코인 ETF가 미국 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SEC가 관련 것을 취소하라. 그러니까 이게 SEC 보고 ETF 받아줘. 이건 아니지만 너 반려한 거 취소해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취소하지 마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GBTC 그 선물 신탁 프로그램이 선물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선물 ETF 내용은 승인을 해놓고 GBTC가 사실 현물이랑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SEC에서 시장의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서 승인을 못 해주겠다는 거는 매우 자의적이라는 거죠. SEC가 이때는 이런 기준을 내세우고 또 다를 때는 또 이런 기준을 내세우고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레이스 스케일이 이기게 됐습니다. SEC가 보통 소송에서 지질 않는데 네, SEC가 이겼고요. SEC가 졌고 그레이스케일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지금 취소가 반려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SEC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는 GBTC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 반려 사유를 들면서 재차 신청을 반려하는 거. 그러니까 또 다른 반려 사유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둘째는 판결에 따라서 승인. 오케이, 알겠습니다. ETF 승인해 줄게요.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원 합의체 심리를 요청하는 것. 이것은 이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는 거죠. 이거 니네 판결 잘못했어. 이게 그 항소라기보다는 너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리를 요청하는 것이라서 이거는 재판관들의 심기를 좀 건드릴 수 있겠죠. 이게 감히 너네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세 번째는 약간 어려운 시나리오고 첫 번째 아니면은 두 번째로 나아갈 거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에서 만장일치로 그레이스 스케일을 손을 들어주었다. 이 뜻은 결국 ETF 출시가 가까워졌다. 더 이상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겠죠. 이 지금 SEC랑 또 소송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뭐죠? 리플입니다. 그래서 리플도 내년 2분기에 재판 가능 일자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재가 2024년에 많이 몰려 있어요. 러우 전쟁도 종전이 가능성이 있고 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반감기도 남아 있습니다. 반감기도 남아 있고 이 내년에 또 ETF 신청이 파이널 데드라인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이런 뉴스들이 SEC가 더 이상 계속 연장하고 질질 끄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막다른 일목에 위치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는 선물 신청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빅 웨이브, 커다란 흐름이기 때문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더리움 선물 ETF 조사가 8월 3일에 나왔어요. 지금 선물은 있지만 선물 ETF는 없습니다. 저는 이더리움을 좀 더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을 받았을 때, 현물이 승인을 받았을 때 가장 크게 또 호재가 있을 받을 암호화폐는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ETF 현물이 승인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될 것이고, 미래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서예요. 비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더. 지금 3위의 암호화폐는 어떻게 보면 전 리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플도 결국에는 증권성이 확실히 조속히 증권성 여부가 판결이 된다면 이 리플도 이더리움의 같은 수순을 밟지 않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이 된다는 건 뭐야, 롱숏 둘 다 가능하잖아. 뭐가 상관이 있는데 현물도 아닌데 무슨 의미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 ETF를 승인을 했다는 뜻은 SEC에서 더 이상 증권으로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는 이면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지금 선물 ETF도 곧 결과가 나옵니다. 총 일정을 보면은 지금 9월 초에 ETF 신청 일자들이 몰려 있죠. 이때 승인이 날 확률은 저는 한 30% 정도라고 보고, 이때도 두 번째 세컨 데드라인에서도 한 3, 40%, 서드도 한 여기까지 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차에서 승인을 할 바에는 파이널 데드라인까지 끌고 가서 승인을 하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높겠다. 그래서 30, 30, 그다음에 이게 뭐 한 5% 이내 내외 한 40% 이상. 제 생각에는 파이널 데드라인에 승인이 되거나 아니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더리움 ETF가 지금 제가 기사를 보여드렸죠. 이더리움 ETF가 기대감이 지금 증폭되고 있고 선물 ETF가 나오나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승인 일자가 10월 달에 중순쯤에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법원 판결이 지금 약식으로 이게 지금 취소 명령이 나왔지만 한 45일 뒤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SEC 답변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아다리를 맞춰 본다면 지금부터 45일 뒤면 약간 10월 중순 정도가 되겠죠. 제가 봤을 땐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확률이 높아 보이고 두 번째쯤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격변의 시대에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2020년 중반 이상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2020년 중반 이상을 지나는 느낌이고 2020년 12월부터 큰 호재가 나왔었어요. 그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크게 비트코인이 상승의 포문을 열었죠. 반감기 이후에. 이번에 조금 더 사이클이 빨라서 제 생각엔 조금 더 빨리 호재가 연이어서 터져주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장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됐을 때 크게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승인 기사가 나면은 곧바로 전고를 한번 터치해 주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차트적인 제가 바 패턴을 복사 붙여넣기 한 거고요.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그냥 이렇게 솟는 그림으로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몇 달 안에 이 첫 번째 시나리오에 그리고 크게 다시 한번 급락을 주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조금 급락을 주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나긴 또 횡보 구간을 지치고 지나고 그건 제가 한번 예상 시나리오를 짜보는 겁니다.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지나고
고 재차 한번 크게 또 하락을 해서 더블 바텀 형태로 만들어 주었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선은 이렇게 요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되게 높다. 전고를 터치를 전고점을 뚫은 걸로 나왔는데 그래프를 일단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전고를 터치하고 나서 급격히 떨어뜨려주고 로그 차트라서 제가 이게 안 맞네요. 홍보를 해주다가 한번 깊이 빼고 나서 재차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최종 고점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최소 15만 불 이상을 갈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정확히 고점을 예측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빼고 개미털기를 하고 재차 올라가는 그림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비트코인의 뉴스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서 재차 이렇게 조정 주다가 전고점 터치 후 급락, 횡보, 급락에서 반등, 횡보, 재차 급락 후 투더문 요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차트는 지금 캐시 리본이 바이 사인을 떴고 RSI도 역사상 지금 가장 역사에 진짜 뭐 몇 안 될 만큼 일봉적으로는 RSI가 과매도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0일 이동 평균선에는 지금 보면 안착을 해 있어요. 200일 이동 평균선에 안착을 해 있고 지금 다시 살짝 내려와 있네요. 안착을 했다가 살짝 내려와 있는데 27,500 이상에서 좀 안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네, 이평선 다시 골든 크로스 내고 200일 이평선 지지 받으면서 큰 채널로 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당분간 지금 9월 달은 크게 어, ETF 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안 되거나 이제 연장 판결 유보의 확률이 70%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0월 정도부터는 조금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롱 쪽으로 우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최근에 졸트 보고서랑 이제 미국 고용 지표도 지금 많이 침체가 돼 있어요. 미국 고용 시장 둔화의 긴축 기대감이라고 해서 코스피가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고용 시장 둔화라는 뜻은 미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겠다. 금리의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뜻이고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금리가 높고 지금 SEC는 역대급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식은 매우 불장이어서 유동성은 다 빠져나갔고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저점은 이미 4K에서 한번 확인을 했고 이 가격대까지 오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저점 형성 단계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 대비 많이 못 오른 것도 있고 대부분 지금
거의 4월 가격에 반토막 이하로 나 있습니다. 이때 4월 한참 반등했을 때 가격에 반토막이 이상이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손익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알트를 좀 두었다가 비트코인이 반등했을 때 어느 정도 익절하고 다시 비트코인이 재차 떨어졌을 때 비트를 사거나 알트를 좀 매집해서 투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우상향입니다. 이렇게 어두울 때 계속해서 추매를 하면은 결국 내 계좌는 양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손절하고 손실 보고 파는 것들은 왜 파냐? 손해 볼 것 같고 이 손실이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정확히 정도를 예측하고 내가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면 손절이 쉽게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서 삼성전자를 40만 원에 샀다고 쳐봐요. 액면 분할하기 전에 200 이상 갈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20만 원이 됐어. 막 정말 미쳐버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느긋하게 200 이상 갈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할 겁니다. 옛날에 이더리움이 16,000원 했을 때 반토막이 나서 8,000원이라고 손절해야 될 거라고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 가서 16,000원이었으면은 이 지금 가격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진장 뭐 팬티까지 팔아서 사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손절을 한다는 거는 이 정확하게 비트코인이 어떤 내재적 가치가 있고 어떤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채굴 수학 시스템, 해시라고 하죠. 이 난이도에 의해서 계산되어지고 채굴 보상량에 의해서 세계 경제와 맞물려서 이 돌아가는 이 지정학적 가치를 자산 가치에 갖고 있는 자산은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때 이미 밝혀졌죠. 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왔습니까? 세계 원조를 금으로 받았나요? 달러를 받았습니까? 대부분 세계 원조를 암호화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물론 미국한테는 무기를 직접적으로 받았지만 전 세계 모금을 암호화폐로 했다고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뭘 들고 여러분들이 가시겠습니까? 외화를 반출할 수 있나요? 전쟁이 나면? 금지가 됩니다. 외화 반출은 금지가 돼요. 나라가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무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외화 반출을 금지하고 여러분들의 자산이 동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지정학적 문제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어요. 특히 대만 사람들은 비트코인 사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북한이랑 전쟁 나면 금 들고 도망칠 겁니까? 금속 탐지기 다 걸리죠. 군인들한테 뺏기고 도둑들, 강도들한테 약탈당할 거예요. 국가의 감시망으로부터 숨기고 내가 유일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길은 암호화폐뿐입니다. 결국 그 가치는 인정받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제 생각과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 가격 전망을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저 2018년도, 19년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20년도 초까지도 저 혼자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그때도 주변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놓치지 않고 확고히 더 잡아서 2021년도에 제가 달성했던 그 수익의 또 몇 배를 창출을 해서 엑싯을 하는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엑싯을 하고 제가 정말 원하는 일을 도전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런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제가 돈 바라고 하는 거 없으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정보 공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빌리어너였습니다.